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태균님 오셨고요. 잼파랑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검찰이 원래 그래요. 국민들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전에는 눈치 보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척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드리님께서는 결국 난투장인 여당, 결국 오세훈 그냥 꽃놀이패 구경하고 알은 혼자 먹으려는 상황. 예, 뭐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사법 리스크 거론하기 시작한 원희룡입니다. 한동훈 사법 리스크란 말은 제가 처음 쓰기 시작을 했죠. 항상 검찰이 그리고 뭐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때 많이 쓰던 말이 사법 리스크였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맨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들을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났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법 리스크란 말을 검찰이, 아니 한동훈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돌려받아야 정상이겠죠. 아유, 진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정말 어디 끝까지, 뭐 머리 끝까지 치솟는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사법 리스크,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얘기가 원희룡한테 들어갔나 봐요. 원희룡이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국힘당 쪽 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동훈이 당선되는 거, 당대표로 당선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물러나게끔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원희룡이 한동훈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동훈 사법 리스크 거론을 시작한 원희룡. 자,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자폭대회, 폭력대회 혹은 분당대회라고 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난리도 아니죠. 솔직히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난장판이지 뭐. 의자를 들고 저 패고, 쥐들끼리 밖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인지 몰랐네. 그러면서 한동훈 배신자라는 그런 구호가 상당히 먹혀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쪽하고 충청북도 이쪽에서 이미 조금 먹히기 시작했는데 점점 확산될 조짐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한동훈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자, 이 와중에서 원희룡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로 당선된다 한들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야당이 특검법까지 발의한다고 하는 판에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는 어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당선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선되더라도 얼마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재밌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일단 뭐라고 했는지 이 원희룡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닙니다만 일단 원희룡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한번 봐주시죠.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입니다. 검증은 정치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도 25년간 끊임없이 검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들이 합니다. 우리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특검 반대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네. 글쎄 뭐 일부 부분만 빼면은 야 이런 얘기가 국힘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적어도 원희룡과 한동훈은 같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은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설령 유지를 한다고 해도 10월달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그 질 것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10월달에 재보선 지면 한동훈 또 물러나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한동훈은 단언컨이 되더라도 얼마 못 간다. 심지어 얼마 못 가게 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요. 김옥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죠. 구한말 때 자기 딴에는 개화파랍시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일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렇지만 3일 천하, 3일밖에 못 간 채 결국 쿠데타는 실패하고 일본으로 어디로 떠돌다가 결국에 사망합니다. 그런 김옥균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의미한다기보다 한동훈 안 돼, 절대 찍지 마,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서서히 댓글 공작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댓글 공작팀, 여기에 한동훈이 걸려 있어. 따라서 얘는 분명히 끝장나. 그러니까 얘는 당선돼도 김옥균이야. 뭐 이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신평인가 하는 사람이 또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댓글, 혹은 한동훈을 지가 비판했을 때, 자기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을 때 자기 SNS에 몰려와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가짜 계정이더라 라는 글을 오늘 신평이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내용이 그래요. 자신의 경험에 비춰봐도 한동훈에게 비판적인 글을 쓰면 아주 고약한 쌍소리로 욕설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계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짜 계정이더라.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실형 선고받은 게 엊그제인데 그와 똑같은 형태로
대담하고 노골적인 위법 조직을 조직해온 혐의가 한동훈한테 던져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한동훈 안 돼. 왜? 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돼. 사법 리스크가 뭔데? 얘 댓글팀 운영했잖아. 한동훈 댓글이야, 댓글. 쟤 걸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동훈은 댓글이란 이미지를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동훈 가발, 한동훈 뽕, 한동훈 국,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한동훈 댓글이라는 말까지 덧씌워지게 된 거죠. 정치인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은 이미 그런 상태에서 보면 낙제점에 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동훈 댓글 이 사태가 단순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문제 삼는 수준을 벗어나서 국힘당 전당대회를 뒤흔드는 사안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한동훈 사법 리스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향후 한동훈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특검이 실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재밌는 폭풍의 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이를 갈 거예요. 윤석열이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붙여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마 반격을 시도할 것이고, 그 반격은 김건희,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특검 이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결론이나 목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은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더군다나 김건희가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로서는 팝콘각 아닙니까? 말 그대로 2제2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둘이 열심히 싸우다가 서로가 물어뜯다가 같이 자멸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그런 상황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를 보자면 안 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국힘당 내부에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 사법 리스크란 말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면 한동훈 특검법에 동조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 실제로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설령 배제가 설령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으면 결국에 김건희, 윤석열도 또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 같은데, 오히려 김건희나 윤석열 이쪽에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서 손을 빌어서 한동훈을 치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떠버림으로써 한동훈의 당선을 막겠다 이런 얘기로도 보이네요. 분명한 건 둘이 싸움이 제대로 붙었다는 거고, 이 싸움에서 한동훈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제가 볼 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전당대회가 지나가고 나면 한동훈도 뭔가
한 가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대를 부풀게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한동훈의 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잇따라서 한동훈의 댓글이 실행됐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뭐 양문석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는 24개 계정 6만여 개 댓글. 사실 24개 계정 가지고 댓글을 6만 개씩이나 달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24명이 아무리 오랫동안 1년 동안 단다고 해도 2만 개씩 달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드루킹처럼 뭔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댓글 공작입니다. 빼박 댓글 공작인 거죠. 자, 이런 증거가 드러났는데 오늘 또 추가로 이 댓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사안, 그리고 실제로 댓글 조작이 벌어졌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증거, 정황 증거가 그대로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폭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법무장관 때부터 여론관리와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특검 대상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한동훈의 연성 쿠데타는 댓글 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댓글 수사로 쿠데타에 성공한 자, 댓글 수사로 특검을 받아야 하는 드라마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폭로에는 주목할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운영된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간판으로 내건 어떤 채널이 우선 의심됩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7승이 등이 동영상 제목입니다. 한 장관을 띄우고 야당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으로 게시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목한 한동훈 홍보 채널로 의심되는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과분한 별명을 딴 채널입니다. 160개의 한동훈 홍보 동영상이 있는 이 채널에는 작년 6월 2일자로 김의겸은 안경 쓴 양아치, 가짜 뉴스의 화신으로 등극했다는 쇼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쇼츠에는 장 최고위원이 김의겸 의원을 비난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에게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날이 이 쇼츠가 업로드된 6월 2일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이 한 장관 홍보 유튜브 채널들과 함께 활동했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성팀 혹은 댓글팀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만든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홍보 유튜브 채널과 여론조성팀의 관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간 자금, 유튜브 채널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제 당 대표 위치에서 특검을 받느냐, 사인으로 특검을 받느냐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잘 보셨죠? 황운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팬클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거다.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사실 한동훈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기보다 약간 누군가가 힘을 좀 많이 섞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동안 우리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자료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조직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거 많이 보여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한동훈이 그 여론조작팀을 운영을 했다면 이 한동훈 팬클럽을 사용하지 않았으리라 보기는 어렵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법무부가 운영을 했던 법무부 기자단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자는 아니고요. 아마도 아마추어 기자들, 시민 기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법무부 시민 기자들을 모집해서 결국 한 일이 한동훈에 대한 홍보였죠. 한동훈 개인에 대한 홍보, 법무부에 대한 홍보, 법무행정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한동훈 개인에 대한 치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올리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 댓글 조작에 어떻게 사용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 댓글 이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장해찬이 많은 얘기를 했죠. 그 실제로 조작된 댓글이라고 볼 수 있는 매크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됐죠. 그리고 붙인 사람도 어느 정도 용의자 선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수사가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지. 자, 누가 보더라도 이쯤 되면은 한동훈 댓글 조작과 관련된 특검이 작동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윤석열을 넘어뜨리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걸 당장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이따가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고심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하기는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스들, 상당수 소스들이 국힘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국힘당 내부에서 던져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이렇게 또 재밌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뭐 나쁠 거 없죠. 우리는 최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뇌비우스 사재단님께서는